좋아요, 구독!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미국 택한 대만, 공급망, 양안 갈등 커진다. 네, 앞서서 외신 브리핑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구촌 대선의 해인 2024년 첫 번째 선거에서 대만이 민주진영의 첫 승리를 일궈냈다. 대만 제16대 총통선거 라이칭더 당선인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진당은 12년 연속 장기 집권에 성공할 예정인데요. 대만 총통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임이 가능하고요. 민진당은 최대 1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라이칭 당선인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며 중국과 협력을 전개하되 도발에는 맞서서 대만을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협에 대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이번 선거는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친미, 친중 성향의 후보가 대결하는 미중 대리전으로 치러졌는데요. 다만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에는 차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진당 사상 첫 3연속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안, 미중 관계 긴장은 어쩔 수 없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전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선, 대만 쏠린 틈 노려 북한 안보 위협, 수위 높일 듯. 네, 오늘 시초부터 방산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또 무력 도발을 했는데요.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무력 도발은 대만 선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총통 선거 다음 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속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친미 성향의 대만 총통의 등장으로 불확실성 확대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도발이다라는 진단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 우방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사거리는 최대 5,500km에 달하는 IRBM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하려는 속내가 보여지고 있고요. 한중 불신을 조장하려는 등 압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최대 고비 넘긴 K항공 빅딜, 세계 11일 메가 캐리어 뜬다. 네, 이번에 항공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씨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즉 이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고요. 전 세계 10위권 글로벌 메가 캐리어 즉 초대형 항공사 출범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 고비였던 이씨 승인을 얻어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합병 작업이 속도를 더욱더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씨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 유럽 4개 도시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의 항공 여객 시장과 화물 운송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라며 심사를 중단한 바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여기서 LCC를 견인할 수도 있다라는 수혜로 반짝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짜로 분류되는 유럽 4개 도시 운항을 티웨이 항공이 맡기로 했는데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승인 방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씨가 요구한 조건들을 다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제주항공은 화물 단독 입찰에 성공해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단독 입찰을 했고요. 에어 프레미아와 에어 인천, 아시아나 이스타항공은 최종적으로 인수전에 빠졌습니다. 항공업계 2위를 둘러싼 제주항공과 TA항공의 자존심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 LCC 역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씨 합병 승인이 가닥이 났고요. 화물 지배력이 영향력이 낮다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아직 미국과 일본 등의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결합엔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 23조 원의 초대형 항공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줄줄이 상단 초과, 투기 부추기는 수요 예측. 이번에는 IPO 소식 전달드립니다.
새해 IPO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해 공모주 4종목이 희망 공모가 범위 최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확정할 전망인데요. 기업 가치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적절한 가격 발견을 위한 수요 예측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IPO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포스뱅크, HB인베스트먼트, 우진엔텍, 현대입스, 이닉스 등 5개 종목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절대 다수가 밴드 최상단을 15%, 약 30% 초과하는 가격대에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수요 예측이란 공모주 청약에 앞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 희망 수량을 가격을 제시하는 절차인데 IPO 대상 기업과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와 공모 물량을 최종 결정에 나섭니다. 이에 공모가 버블 조장 우려가 크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 주라도 더 물량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주문을 써내고 있습니다. 상장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즉시 팔아치우는 시기인데 업계에서는 현행 수요 예측 제도가 구조적으로 시장 과열에 취약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DS 단석의 급등락이 바로 한 예로 떠오르고 있고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여기서 코너스톤 제도란 공모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기관 투자자가 일정 물량을 장기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는 투자 계약입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법안은 줄곧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스뱅크와 HB인베스트먼트, 우진엔텍, 현대임스 등 공모가 상단 30%를 초과해서 주문을 올렸고요. 물량 배정 경쟁에 공모가 버블이 초래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 기조 바뀔까? 이번에는 비트코인 선물로 비트코인 소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결국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 및 발행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 추가적으로 향후 필요할 때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또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역시도 지속적으로 현물 승인에 대한 상승 기대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현물 ETF로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한폭 상승가를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 넘게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1.12%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솔라코인, 리플 역시도 점점 하락세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관련된 종목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장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는 6% 넘게 밀린 채 마감 지었습니다. 위지트가 16.76%로 딱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를 터치했었다가 15% 넘는 낙폭을 보여줬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10%,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9%, 위메이드 역시 8.8% 넘는 낙폭을 연출하면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보여줬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